돗자리 어딨어? Where is my 돗자리? 네, 또 물타기를 하는 시즌이죠. 1년 만에 투자금 1조 원 받고 또 1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포스코 주주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제일 오래 기다린 건 바로 나야 나. 작년 6월 19일 영일이치 저평가 주식편에 보면요. 포스코가 당당히 이름을 알렸으나 제 가치를 좀 찾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경이 쓰였단 말이에요.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힘없이 갈 게 아닌데 좀 리벤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바로 그 복수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집은 바로 포스코입니다. 요즘 시장 상황, 그리고 원자재 가격, 그리고 포스코가 새롭게 하려는 사업들이 어떤 새로운 도약을 일으킬지 좀 기대가 돼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약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결이 스르륵 차오르고 이제 그 물결에 따라 서핑만 하면 되는 시즌. 바로 물타기를 하는 시즌이죠. 네, 그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조금 꼽사리 껴서 얘기하자면 그 저평가 주식에서 첫 번째로 소개했던 LG 이노텍이 바로 오늘 41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때 41만 원으로 이제 적정 주가를 체크했었는데 비싸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적정 주가 공식을 한번 좀 대입을 해보자면 이익이 괜찮아서 적정 주가가 41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지금이 약 2배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돗자리 어딨어? Where is my 돗자리? 네,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이 LG노텍 같은 무거운 주식이 갈까 했는데 가더라고. 결국 정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좋은 기업은 결국 그 기업의 주가는 그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좀 영리하게 사업을 짰어요. 연결고리가 되게 많아. IT 기기라서 그런지 AR 글래스도 가능하고요. 뭐 자율주행도 가능하고요. 카메라 모듈, 뭐 이제는 어떤 공장까지 인수해가지고 폐배터리까지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리저리 연결고리가 많으니까 이 업종이 뜨면 같이 가고 이 업종이 뜨면 같이 가고 좀 같이 갈 수 있는 소스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업들을 찾으실 때 연결고리가 많은 기업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소개해드리고 싶으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LG 이노텍도 적정 주가를 찾아갔고 포스코도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자, 그동안 포스코가 못 갔던 이유는 사실 장이 안 좋기도 했어요.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기업이 뭐 좋거나 말거나 간에 대형주부터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포스코의 아쉬운 점은 돈은 많이 벌지만 모멘텀이 부족해요. 철강주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좀 한정돼 있다 이런 생각을 받았고 만약에 이거 경기 민감 시즌이 끝나면은 또 끝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철강의 원자재 가격이 많이 휘둘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한계점이 좀 눈여겨 보였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에게 쉽게 좀 소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포스코 회사님께서 아셨는지 이제 철강 외길 인생, 그 외로웠던 외길 인생에서 벗어나서 비철강 부분을 20%에서 50%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 50% 부분은 바로 친환경, 신소재 부분인데요. 바로 요새 핫하고 앞으로도 핫하게 될 2차 전지 소재 부분입니다. 이미 수산화 리튬이라고 2차 전지에 필요한 원료가 있는데요. 이거를 아르헨티나의 작년 12월쯤에 한 호수를 매입을 해가지고요. 공장을 착공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전남 광양에도 착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스코는 작년에 미리 설비 투자를 끝내놓은 상태인데요. 이 수산화 리튬 가격이 작년 대비 자그마치 485%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포스코가 만들어놓은 공장에서 리튬을 생산해서 팔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이 연 2조 4천억 원. 아르헨티나에 제가 보았을 때 1조 원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만에 투자금 1조 원 받고 또 1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공장 설비 투자를 하고 다시 그만큼 돈을 돌려받는 데는 5년, 뭐 길게는 10년이 걸려요. LG 화학만 하더라도 그 배터리 외길 인생 아니겠습니까? LG 화학이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포스코는 1년 만에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정말 잭팟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리튬 가격이라는 게 뭐 변동성도 심하고 뭐 왔다 갔다 할 거지만 그래도 한 번 올라간 원자재 가격이니만큼 훅훅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소재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달려나갈수록 수요가 높아질수록 리튬 가격은 더욱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철강석 값도 난리입니다. 바로 니켈 가격의 급등인데요.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니켈
지수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그렇다면은 포스코가 철강을 수입해오는 기업이니까 얘네가 돈이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어떤 기업입니까? 철강 외길인데 재고 자산 만만치 않습니다. 갖고 있는 재고 자산으로 인해서 이전에 사왔던 철강 값을 오히려 지금의 가격으로 비싸게 되팔 수가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철강값 인상, 스테인리스관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고 자산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인 부분이겠고요. 만약에 이게 다 떨어지고 또 수입을 한다면 그때는 좀 손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니켈 가격이 오르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2차전지 소재주들이 니켈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니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차전지 소재주로 들어가되 약간의 해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요. 포스코 케미칼은 흑연, 실리콘, 음극재를 갖고 있게 되고요. 리튬, 니켈 갖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을 기틀 삼아가지고 2차전지 사업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는 거죠. 작년에 실적이 초호화 대박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아쉬운 주가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르헨티나 광양 공장이 준공되는 2024년에는 대대적인 전기차 붐과 함께 포스코의 또 새로운 실적이 갱신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정말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도태되는 게 실상이거든요. 10년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기업과 10년 후에 지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LG, 삼성, 대우였다면 지금은 뭐 삼성, 네이버, 카카오 또는 뭐 LG 화학 이렇게도 수시로 막 바뀌잖아요. 지금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두머리 기업들이 막 바뀌는 시즌이기 때문에 한 우물만 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산업 전반에 다 쓰이는 반도체가 되든지 아니면은 IT 기기로 가서 어디든지 연결할 수 있게 되든지 LG 화학처럼 새로운 또 모멘텀이 있는 산업을 찾아서 재빠르게 뛰어들든지 이 세 가지 틀 안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스코가 아무래도 이제 드디어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자회사들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포스코 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칼까지 이거를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에서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면 또 작년에 약간 반란을 일으켰던 LG처럼 포스코도 또 한 번 더 재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포스코의 적정 주가를 조금 구해봤는데요. 87만원. 안 됩니다. 네, 87만원까지 아마 못 갈 거예요. 총 10조 이상부터 이게 잘 안 움직여요. 네, 개인들이 좀 무거워서 잘 안 들어오게 되거든요. 뭐 LG 생활공학 같은 경우가 기업이 안 좋아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비싸서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이 그래도 좀 살 수 있는 가격대가 그래도 50만 원에서 60만 원 내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포스코는 아직까지도 저는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찾고 적정 주가까지 끌고 가는 이 방법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좀 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필요하실 때 제 영상 보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철강 외길 인생에서 드디어 눈을 쌍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한 포스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